칼의 노래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내면을 중심으로 서사를 펼쳐내는 역사소설이자 인간 존재의 근본을 탐색하는 철학적 고백록이다. 이야기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가 다시 복권된 이순신이 백의종군의 굴욕을 지나 명량해전 직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그의 내면 풍경을 따라간다. 이순신은 승전보다 패전이 두려워 무겁게 짊어진 조선의 칼을 들고 있으나 그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을 의미하는 상징이 된다. 칼을 들고도 베지 않기를 원하지만 베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전장에서 그는 매 순간 선택과 결단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순신은 명나라와 조선 조정 사이의 외교적 협상, 그리고 전투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간과의 관계, 부하의 죽음, 병사의 굶주림, 백성의 고통 앞에서 회의하고 절망하며 묵묵히 고뇌한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인간이며 칼을 휘두르는 손 안에 피가 고이는 것을 느끼며 살아남기 위한 싸움보다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는 싸움을 한다. 전쟁이라는 파괴 속에서도 그는 감정을 억누른 채 묵묵히 나아가며 마침내 명량해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이정표를 세운다. 하지만 그 승리조차 기쁨이 아닌 허무로 다가오며 그는 다시 싸움을 준비하는 전장에서 자신의 운명을 되새긴다. 이 소설은 단순한 영웅의 찬양이 아닌 고독하고 조용한 성찰의 기록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묻는다. 칼의 노래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인간의 존재론적 근원과 도덕적 결단을 서사화한 작품으로 단지 한 영웅의 무용담을 넘어선 깊은 철학적 탐구의 장이다. 작가 김훈은 이순신이라는 익숙한 인물을 전쟁의 영웅이 아닌 내면의 고통과 번민을 안고 사는 한 인간으로 재해석하며 역사와 인간의 경계를 절묘하게 교차시킨다. 이 작품은 칼이란 도구가 지닌 물리적 의미를 넘어 인간의 존재를 관통하는 상징으로 삼으며 전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의 숙명과 그 숙명에 맞서는 윤리적 무게를 묵직하게 서술한다. 이순신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아닌 매 순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고뇌하는 사람이다. 그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짊어졌지만 국가조차 그에게 냉정한 칼날을 겨누는 배신의 주체로 등장한다.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백의종군을 당하고 다시 전장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그는 전쟁보다 인간에 대한 절망을 더 크게 체험한다. 전우가 죽어가는 전장, 부하의 배고픔과 질병, 무너진 윤리와 냉혹한 권력 앞에서 그는 인간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뇌에 잠긴다. 이 작품은 전투 장면의 역동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순신이 혼자 밤에 적막한 텐트에서 문서를 쓰고 바닷가를 거닐며 자신을 돌아보는 장면들에서 더 큰 긴장과 감동이 일어난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독자는 한 인간이 죽음과 마주하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가를 목도하게 된다. 칼의 노래는 이처럼 외적인 사건보다 내적인 진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독자에게 이순신의 고독과 회한, 그리고 무거운 책임의 감각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작가는 이순신의 언어를 최대한 절제된 문장으로 담아낸다.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삼키고 누르며 독백처럼 흐르는 문장 속에서 그가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전쟁의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며 그가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절박한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이 절제된 문체는 또한 김훈 작가 특유의 미학이기도 하며 독자가 이순신의 심연으로 천천히 잠겨들게 만든다.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바다와 칼은 상징적 요소로 기능한다. 바다는 끝없는 죽음의 무대이자 삶의 경계이며 칼은 지켜야 할 것과 베어야 할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의 짐이다. 이순신은 그 칼을 들고 있지만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칼로 얻은 승리마저도 슬픔과 고독으로 받아들이며 끝내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의심하기에 이른다.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 죽은 이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그를 짓누른다. 칼의 노래는 또한 집단적 서사 속에 가려졌던 개인의 감정을 되살리는 데 집중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김우는 그 승리조차 쓰라리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이순신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한다. 이는 영웅의 인간화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되새겨야 할 교훈으로도 연결된다. 이순신이 싸운 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치열했던 것은 자신의 내부와 싸움이었다. 그것은 비단 과거의 영웅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기도 하다. 따라서 칼의 노래는 역사소설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인간 존재와 윤리, 책임, 고독, 생존이라는 보편적 질문을 품고 있는 작품이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들, 감정과 도리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직면하게 된다. 그의 침묵과 분노, 절제된 언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며 그 선택이 남긴 상처는 어떻게 감내해야 하는가? 김우는 이 거대한 질문을 이순신의 고독한 행보를 따라 풀어낸다. 칼의 노래는 읽는 이를 침묵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독자는 한 인간이 어떻게 칼을 들고도 자비를 품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도 생을 붙잡으려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국가와 권력, 시대와의 거리를 두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버리지 않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는 단순한 소설 읽기를 넘어 깊은 성찰의 과정이며 인간됨에 대한 묵직한 응답이다. 칼의 노래는 역사 속 영웅 이순신의 모습을 단순히 미화하거나 전쟁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이라는 극한의 현실 속에서 한 인간이 느끼는 고독과 고통, 책임과 명예, 절망과 의지를 깊이 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 소설은 이순신을 신화적 존재로 추켜 세우기보다 무수한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인간 이순신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는 영웅을 인간의 세계로 끌어내리면서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유하게 만든다. 그는 명령을 어기고 파직되고 투옥되었으며 다시 임금의 명령에 따라 복귀하는 치욕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백성과 나라를 위한 싸움을 이어갔다. 그의 전술과 지략, 그리고 단호한 결단은 단순한 지휘 능력을 넘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의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도덕과 책임의 무게를 상징한다. 이 소설의 핵심은 고독한 자의 책임에 있다. 이순신은 항상 홀로 바다 위에 서 있다. 그 홀로 있음은 단지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립이기도 하다. 동료 장수와 의견이 충돌하고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며 심지어 백성들마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속에서 그는 외롭다. 하지만 그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견딤의 과정이다. 이순신의 고독은 무기력함이 아닌 결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실천하는 그의 태도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또한 칼의 노래는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절묘하게 넘나든다. 김우는 사료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소설의 언어로 이순신의 내면을 직조해낸다. 이 작품은 팩트를 전달하기보다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당시 시대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독자에게 느끼게 만든다. 작가가 사용한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묵직하고 화려함보다는 침묵의 무게를 담고 있다. 그 문장 하나하나에는 절제된 감정과 절박한 절제가 배어 있다. 바로 이 언어의 힘이 이 작품을 역사소설이자 동시에 철학소설로 만들었다. 더불어 이순신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쟁은 결코 영웅주의적이지 않다. 그는 전쟁에서 사람의 죽음을 가장 먼저 본다. 칼은 적을 향해 겨누지만 그 끝엔 항상 한 인간의 목숨이 놓여 있음을 안다. 승전보를 전하기보단 함께 죽어간 병사들의 무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순신의 진정한 전쟁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며 그들의 죽음에 매번 가슴 아파한다. 그렇게 칼의 노래는 전쟁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본질과 도덕, 책임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다. 김우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의 미학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의 부조리와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인간의 비극을 정면